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나이의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그냥 속에 덮어두고 살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어요. 제게는 동갑내기인 남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20살 어린 시절에 용돈 벌이를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되었죠. 당시에 저는 대학 입시에 한 번 실패하고 재수를 하고 있던 참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던 건 아니고 재수하는 주제에 부모님한테 매번 손 벌리기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벌어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남편은 저보다 몇 달 먼저 알바를 시작한 사람이었고 손님이 많아서 일을 정신없이 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손님이 부르면 가서 주문도 받고 음식이 나오면 테이블에 서빙도 해야 하는데 제가 당시에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라서 손이 느리고 일머리도 없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사장님 부인이 엄청 목소리도 크고 무서웠는데 저를 늘 혼내셨고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손이 느려 터져서 뭘 하겠다는 거야? 너한테 시키느니 그냥 거북이를 데려다 쓰겠다. 너 이러고 오늘 일당 받아갈 거야? 사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저를 빼고도 3명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할 때도 많았지만 늘 저한테만 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준 건 가장 경력이 오래된 제 남편이었어요. 사모님, 원래 처음 일 배울 때 다들 실수하잖아요. 저도 처음 여기 와서 일하다가 음식 잘못 나간 거 기억 안 나세요? 조금 봐주세요. 제가 빨리 교육시킬게요. 남편은 넉살이 좋은 편이라 사장님도 다른 아르바이트들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손님 중에서도 남편을 좋게 보고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죠. 외모 자체도 나쁘지 않아서 키도 좀 크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독 저만 챙기니까 주변에서는 저희들에게 시세 많은 눈치도 많이 쏟아졌어요. 남자라고는 아빠와 친오빠 둘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는 남편의 특별한 대우에 마음이 흔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장도 열심히 하고 매일 출근하기 전에 머리도 만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먼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처음엔 한두 달 용돈이나 벌기 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였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서 거의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엔 아르바이트를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면서 순조롭게 잘 지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저 밤늦게까지 열심히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줄 아셨던 거죠. 그러다 제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과 연애까지 하고 있는 걸 들키고 말았고 부모님은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 재수한다며? 재수한다는 애가 무슨 아르바이트야? 그리고 너가 지금 연애할 때니? 지금 생각해봐도 부모님이 단단히 화가 나실 만한 상황이에요. 일이고 연애고 당장 다 그만두지 않으면 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겠다 하셨으니까요. 그 당시 저희 집안 형편은 제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몰래 이런 사고를 치고 다니니 부모님께서는 크게 실망을 하셨던 거죠. 저는 다음날 울면서 남편에게 부모님 반대로 더는 일을 못하게 됐고 우리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한테 다 맡기라 하더군요. 다음날 위아래로 양복을 쫙 빼입은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모님들께 당당히 교제를 허락받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미 한번 혼난 상황이라 덜컥 겁이 났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남자친구도 엄청 혼나고 쫓겨나는 거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이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이런 남자다운 행동에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은 남자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영미가 꼭 대학에 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남자다운 남편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부모님에게도 통했는지 우리는 교제를 허락받을 수 있었죠. 대신 저는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학에는 뜻이 없고 돈을 벌어 장사를 한다던 남편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자기도 똑같이 남는 시간에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를 시작했어요. 기초가 없는 상태였지만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의고사 성적은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예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억지로 공부하느라 몰랐었는데 저랑 같이 해보니 재미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적성에도 맞는다고 했어요. 남편은 삼수까지 해서 서울에 있는 나름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했고 저는 남편보다 1년 먼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그 집안에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었다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결혼을 하기도 전부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널 만난 뒤로 우리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너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복덩인가 보다. 남편과 저는 대학 생활 중에도 소문난 커플이었고 저보다 늦게 대학을 졸업한 남편이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인고 부부였어요. 친구들은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고 전 그럴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어렵사리 취직한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고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생활비 보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생긴 건 계획에 없었지만 남편은 그동안 해온 것이 아까워 공부는 끝까지 마치고 싶다 말했어요. 물론 친정이나 시댁에서 제 임신을 축하해 주었고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그래도 임산부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벌이가 없었으니 딸기 하나 먹고 싶다는 말이 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의 꿈은 대학 교수였고 당장의 벌이가 부족해서 생활이 힘든 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낳자마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와 함께 생활했고 시댁 도움을 조금 받아서 남편은 미국으로 유학까지 2년 동안 다녀오게 되었어요. 혼자 한국에 남아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를 돌보는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그렇게 장거리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이 잠깐 한국에 들른 사이에 둘째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임신했을 때는 만사까지 일을 쉬지도 못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신다 해도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죠.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변 산모들은 남편이 다들 찾아와 축하해 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이 우리 식구들을 위해 혼자 타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 정도쯤은 나도 참고 견딜 수 있었죠. 미국에서 원하는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남편은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육아를 하며 직장 일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아이 보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정말 잘하는 남편이었어요. 제가 묵묵하게 남편 뒷바라지를 해온 것이 많이 고마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정식으로 교수만 된다면 우리도 고생 끝이라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날들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남편은 정말 본인의 능력 하나로 정교수 자리를 차지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말들이 많았지만 제가 보증하건대 남편의 능력이었죠. 교수 남편의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저를 남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날을 보려고 그간 고생을 하며 살았구나 생각을 하니 스스로 제가 더 대견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고 절대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되고 난 이후로도 여전히 금슬 좋게 잘 지내는 저희 부부를 보며 은근히 시세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마치 저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면 대학에서 여학생들도 많이 만날 거고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이대는 줄 아니? 우쭐대지 말고 남편 단속 열심히 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귀담아 듣지 말라면서요. 그것보다는 이제 힘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이나 하라 했습니다.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하잖아. 당신은 고생하지 말고 남들처럼 예쁜 옷 사입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인생을 좀 즐기고 살아. 그동안 당신 혼자 고생 많았어. 남편이 하는 말에 뭉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순간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바래왔었나 봅니다. 막상 제 꿈이 이루어지고 나니 조금 허탈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이 꿈을 위해 달려올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꿈을 이루고 나니 이제부터 뭘 위해 살아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남편에게 내색하진 않았어요. 직장도 당장은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이 순간을 그 누구보다 바래왔을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 수 있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전업주부로 살기로 했죠. 바쁜 직장 일에 시달리다가 하루아침에 집에서 살림을 하려니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평소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어울리지 않게 백화점 쇼핑도 하러 다녔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를 농담 삼아 교수 사모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소리가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이제 두 아들만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나면 제가 할 일은 끝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교수가 된 이후로 한 달에 두세 번씩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한다면서 외박이 잦았어요. 저는 원래 교수들은 다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학회 참석을 한다면서 강원도 리조트로 간다고 했고 저는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은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전화를 걸었으면 말씀을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은 전화가 단순한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이게 반복이 되니 무서워졌어요. 여보, 요즘 누가 새벽에 자꾸 장난 전화를 하는 것 같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 그런 일로 신고는 무슨 괜히 일 키울 것 없어. 애들 장난이겠지 뭐. 대수롭지 않은 반응의 남편 때문에 저는 조금 섭섭했지만 남편 말대로 단순한 장난 전화일 수도 있는데 괜히 경찰에 신고해서 일을 키웠다가 별일이 아니라면 난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한 뒤로 장난 전화가 뚝 끊겼다는 겁니다. 다신 제게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며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짐을 싸느라 남편이 공항으로 출발하고 난 뒤에야 속옷과 양말 넥타이를 깜빡하고 캐리어에서 빠뜨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비행기를 탈 시간은 아니라서 급한 마음에 조교실로 전화를 걸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받게 되었어요. 제주도 세미나요? 글쎄요, 교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조교가 많이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내가 날짜를 착각한 것 같다고 둘러대고는 전화를 끊었고 이 일로 학교에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랬죠. 일단 전화를 끊고 나니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면서 그간의 행적들도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몇 번 누르다 보니 큰아이 생일이 비밀번호였습니다. 남편의 일정표를 찾아서 확인했는데 역시 조교의 말대로 이번 주에는 세미나가 잡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진짜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았고 저는 남편의 모든 행적이 수상하게 느껴져서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의 컴퓨터를 뒤졌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개인 이메일 속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사진 속의 그녀는 저보다 어려 보였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운동을 즐겨 하는 것처럼 탄탄한 체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일단 그 사진을 따로 저장해 두었죠. 남편이 돌아오면 추궁할 생각이었고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흥신소에라도 연락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이 세미나에 갔다 돌아왔다면서 제주도에 이런저런 기념품을 저희 식구 선물이라며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 앞에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남편을 반겼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전부 자러 들어간 후에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나 전부 알고 있어. 당신 제주도에 세미나 때문에 간 거 아니잖아.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이 굳어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했고 그 여자 사진이라도 얼굴에 들이대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나 그 여자 너무 사랑해. 그 여자랑 있으면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너도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완전 차원이 달라.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남편의 헛소리에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애들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잠깐 뭔가 헷갈린 것 같은데 아직은 돌이킬 수 있어.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마. 지금까지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나를 놓아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사이 남편은 다시 캐리어를 꺼내 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고 완전 미친 사람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나가면 애들은? 우리 애들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애들도 남자들인데 나중에 크면 나를 이해하게 될걸? 당신도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살아.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그대로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마치 제 인생 전체를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뜯어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집을 나갔고 저는 남들 보는 눈이 창피해서 어디에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문자로 이혼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일단 남편과 만나고 있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사진과 이름을 바탕으로 뒷조사 업체에 의뢰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유명한 여자였고 TV 출연도 종종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한 번의 결혼을 실패한 경력도 있었는데 이혼한 이후로는 꽤나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걸 확인하고는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관심이 없었지만 일단 저희 남편과 그리 오래 만날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제게 다시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잊고 받아주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일단 무조건 저와 이혼하길 원했거든요. 얼마 후 제게 이혼 서류까지 보냈고 그래도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전화를 하더니 지금 사는 아파트와 일정 재산을 따로 떼어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며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뭐라 해도 저는 이혼만은 해줄 수 없다고 버텼어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혼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 부부는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채로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에게 당분간 일이 생겨서 집에 오지 못한다고 둘러댔지만 애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눈치를 채는 것 같았죠. 그 상태로 저는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나고 남편의 내연녀 이름으로 된 택배 상자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배 박스를 열어보니 남편과 그 여자가 진한 커플 사진을 찍어서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평생 보고 살았던 남편의 얼굴이 정말 역겹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작은 쪽지에 적힌 남편을 되찾고 싶으면 현금 1억을 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어쩔 줄을 몰라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누가 봐도 남편의 잘못인데 어머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셨어요. 너가 평소에 내 아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그 착한 애가 집을 나가고 그러니? 대학에 소문이라도 나면 너가 책임질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복덩이라며 저를 아끼던 어머님이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저는 숨길 이유도 하나도 없다 생각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웠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별거하는 중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 이유가 남편의 바람 때문이라는 건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제 말에 엄청나게 놀란 기색이었고 저보고 뭔가 착각하는 거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연녀에게 받은 그 사진을 어머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1억이라니 1억 받으면 아들이랑 조용히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안 주면 학교에 폭로라도 하겠대? 저는 그럴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일단 이 상황은 수습해야 할 것 같다며 돈 1억을 구해놓으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살면서 모은 예금도 있고 1억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미쳐서 뒤통수를 친 남편도 싫고 저한테 한마디 미안하다 사과도 없이 자기 아들 교수 직장 잃을까봐 걱정하는 시어머니도 너무 미웠거든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고 가만히 둘 참이었습니다. 학교에 이 사진이 퍼지면 우리 아들 교수 인생은 끝이야, 끝. 그럼 너도 좋을 거 하나 없다. 잘 생각해라.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1억이라는 돈도 없지만 만에 하나 있다고 해도 절대로 내놓을 생각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한참 혼자서 악다구니를 쓰고 1억 내놓으라며 화를 내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내연녀에게 직접 전화가 오더니 자기를 한번 만나자 하더군요. 실제로 만나보니 저보다 대여섯 살 어려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이 더 별로였어요. 돈은 준비됐나요? 돈? 무슨 돈?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 미쳤니? 제 말에 그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맡긴 돈 찾아가는 사람처럼 당당한 태도를 보며 속이 다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당신 남편 완전 개털이더라. 교수 정도 되면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진값 1억이면 싼 거야. 당신 남편 직장 잃는 꼴 보고 싶은 거야? 아무래도 하는 짓을 보니 이 여자는 한두 번 이런 일을 해본 솜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어차피 남편과 끝나는 마당에 그 수법에 놀아나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 좋을 대로 해.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반반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주름이 자글자글하구나. 그리고 당신 지금 나 협박하고 있는 거 맞지? 아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 어때? 콩밥 한번 먹어볼래? 그 여자는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는데 그 안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남편의 여러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볼까? 그 집안 큰아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면서? 아들 학교에 이런 걸 뿌리면 어떻게 될까? 아들까지 건드리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 얼굴에 커피를 뿌려버렸죠. 제가 그러고 있을 때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저를 노려보며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붙잡더니 하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잘못했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한테 커피를 뿌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당신이 사과해. 얼빠진 남편의 소리를 들으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이 사기꾼 같은 여자와 싸우고 있었는데 뒤늦게 나타난 남편은 저보다는 내연녀가 더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인간을 지금까지 믿고 살았다니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면 뭐합니까? 뒤로 더러운 짓이나 하며 아이들한테도 부끄러운 아빠가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두 아들을 앉혀놓고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뒤늦게 알고 상처받을 바에는 차라리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큰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고 둘째는 완전히 예상도 못했는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이혼 변호사를 찾아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만들고 집에 돌아왔더니 바로 그날 저녁 남편이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상간녀에게 모든 걸 뺏기고 더는 빨아먹을 것이 없자 헌신짝처럼 버려진 모습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왜? 이제 다 털어먹히고 나니까 집 생각이 났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아이들은 남편을 벌레 보는 것처럼 쳐다보더니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도 무릎 꿇고 싹싹 빌었고 아이들한테도 사과하고 싶다며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하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렇게 너가 원하던 이혼 지금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해도 돼.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당신이랑 애들 놔두고 어떻게 이혼을 해?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볼까? 법정 싸움하고 당신이 바람 피우고 내연녀랑 그런 사진 찍었다는 것도 전부 소문이 나게 될 텐데. 결국 남편은 아파트와 재산의 대부분을 제게 넘기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이제 진짜로 제 싸움은 다 끝이 나게 된 거죠.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다 해결했어. 다신 그 불려시가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다. 앞으로 너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저는 딱 잘라 거절을 하고 다신 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본인 사는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서 상간녀에게 주었고 그래서 불륜 사진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었대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협박은 이어졌고 결국 남편은 1년도 못 가서 본인 스스로 교수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쫄딱 망한 뒤로 저도 한때는 이혼하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생활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큰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낮 시간에 하는 일도 시작했고 당당하게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두 아이들 대학까지 뒷바라지 시키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